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본인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수한 영상 매체인 비디오를 바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심성을 가꾸도록 우리 모두가 바른 길잡이가 되어야겠습니다.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기본이 되는 컴퓨터와 도스의 기초 지식과 또 워드 프로세서 아래 한글, 디베이스와 로터스를 배움으로써 일반적인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말이죠. 불편한 그 도스 명령어를 대신할 수 있는 또 간편한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의 사용법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는 방법도 알아야 하실 것이에요. 이제부터 이 비디오 교재와 함께 드리는 몇 가지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의 사용법을 익힘으로써 컴퓨터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께서 알아보시겠습니다. 복잡한 도스 명령어 대신해서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개된 유틸리티 프로그램들과 또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컴퓨터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스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인 명령어 dir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dir 명령을 다른 대체 명령어로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ncd라든가 nc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L이라고 하는 리스트의 준말로 사용을 하는 L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죠. 이 L이라는 프로그램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자, L, 엔터. 자, 이제 L 명령어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화면에 상자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 밑부분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C 드라이브 utl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파일 이름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커서가 가 있는 것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건 뭐란 얘기입니까? 색깔별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색깔이 전체적으로 빨간색과 그 다음에 연두색과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이것은 부디렉토리다 라는 것을 표시하죠. 또 연두색과 같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exe 파일이 표시되어 있죠? 또 빅타임과 같은 com 파일들은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짝지어진 바로 옆에 73K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숫자로 우리 도스 dir 봤을 때 숫자로 표시됐던 그 지루한 부분들을
킬로바이트로 표시를 해서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처럼 L이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도스 명령어를 사용하시면서 좀 불편하고 또 좀 지루한 부분들, 그리고 좀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주 편리하고 손쉽게 해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화면에 오른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요거는 어떤 표시를 나타내는 걸까요? A 콜론, B 콜론, C 콜론, D 콜론. 이 컴퓨터에 등록되어져 있는 드라이브를 표시하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들 도스에서 A 드라이브다, B 드라이브다 지정할 때 A 콜론, B 콜론 꼭 지정을 해주시고 넘어갔었어야 됐죠? 커서 바로 옆에 보면은 DRV라고 되어 있는 것은 드라이브를 표시합니다. 자, 이제 A 드라이브를 지정해 봅시다. A 드라이브에는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를 포매팅 된 것이죠. 포맷된 디스크를 이미 넣어놨습니다. A 드라이브 지정해 볼까요? 엔터. 이제 화면이 A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변환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제 C 드라이브를 다시 지정해 봅시다. 엔터. C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파일의 정보들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하단을 봅시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C 드라이브로 옮겨지면은 C 드라이브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도스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반드시 dir 명령을 사용해서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죠. L이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지금처럼 드라이브만 지정을 해주시면은 들어있는 파일의 정보가 화면에 자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에 맨 첫 번째 있는 이 점점이라는 거, 이거 뭡니까? C 드라이브의 루트 디렉토리로 이동하겠다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엔터. 네, 루트 디렉토리의 내용이 또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빨간 것들이 많죠. 루트 디렉토리에는 부 디렉토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표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라이브를 D 드라이브로 한번 옮겨봅시다. L이라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D 드라이브 지정해볼까요? 엔터. D 드라이브에 해당되는 내용들 나타나져 있죠. 우리 음악 프로그램에 들어가져 있는 implay.라는 서브 디렉토리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다시 B 드라이브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엔터. B 드라이브에는 3과 2분의 1인치 플로피 디스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림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자, 또 요번에는 다시 C 드라이브로 한번 가봅시다. C 드라이브, 엔터. 아까 C 드라이브 루트 디렉토리를 갔었죠? 다시 유틸리티 부 디렉토리로 가봅시다. 유틸리티 부 디렉토리로 갈 때는 워낙 C 드라이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스에서 change 디렉토리 루트로 또 change 디렉토리 루트에 유틸리티 엔터 dir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또 거쳐야 될 것이 많았지만 L 프로그램 어떻습니까? 갖다 놓고 엔터 자동으로 보여지죠?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커서를 이동하시면서 엔터 드라이브 지정하실 때는 갖다 놓고 엔터 해주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화면에 자동으로 나타나면서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L 프로그램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인 경우 COM이나 EXE 파일은 실행이 가능한 파일이었죠. 그런 파일들은 어떻게 선택이 되고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원하는 파일에다 커저를 갖다 놓습니다. 화살표를 이동해서 커저를 갖다 놓죠.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램, L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실행해주는 과정을 한번 L로
선택을 해보죠. 자, L컴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즉 원하는 파일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엔터 해주시면 화면 하단에 L.com 하고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파일을 실행하고 싶으시면 여러 가지 옵션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옵션을 넣고 싶으시면 여기서 옵션을 추가하셔도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엔터 눌러주시면 실행이 되죠? 한번 해봅시다. 너무 빨라서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지금 L이라는 프로그램이 다시 실행된 거죠. 자, L의 다른 기능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화면 하단을 보시면 L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색깔로, 즉 노란색으로 두드러지게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거는 단축키를 표시하는데 단축키는 Alternate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는 걸 얘기합니다. 첫 번째, 카피 명령어는 C로 되어 있죠. 즉 Alternate C를 눌러주면 카피 명령이 실행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사한다는 거죠. 카피의 복사 명령과 같습니다. 파일을 삭제해주는 Delete의 D, 이거는 Alternate D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또 어떤 파일을 골라주는, 여러분들 우리 와일드카드를 사용했던 그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필터, 걸러준다 그런 뜻이죠. 이건 F죠. 그러니까 Alternate 누른 상태에서 F. 파일을 이 디렉토리에서 빼서 다른 디렉토리나 다른 디스크로 보내고 싶을 때 이사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것은 move입니다. M으로 두드러져 있으니까 Alternate N. 파일 이름을 급하게 만들다 보면 파일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죠. 파일 이름을 변경하고 싶을 때 rename, Alternate R. 우리 change 디렉토리 했었던 거 생각나십니까? cd, 이것은 H로 되어져 있습니다. Alternate H. 위에서 선택되었던 파일들이 마음에 안 들고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선택된 내용을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unselect예요. Alternate U죠. view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 파일의 내용을 보는 명령이죠. Alternate V. 자, 그 옆에 있는 것을 한번 봅시다. 1, 2, 4라고 되어 있죠. 즉 1, 2, 4.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도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Alternate 키와 같이 쓸 수 있게 되어 있죠. 이거는요,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파일을 한 줄로 보겠다, 두 줄로 보겠다, 네 줄로 보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을 변경시켜주는 Alternate 1, Alternate 2, Alternate 4를 해봅시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Alternate 4 형식이죠. 기본적으로 Alternate 4 형식을 쓰고 있어요. 동시에 Alternate 누르고 1 동시에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Alternate 1. 자,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거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 DIR 봤을 때 옵션 하나도 지지 않고 보는 그런 방식. 하지만 그거보단 좀 더 나은 방식이죠. 파일 이름, 확장자, 크기, 날짜, 시간. 날짜 같은 경우에 도스에서는 월, 일, 연도로 표시됐지만 지금은 우리 보기 편하게 연도, 월, 일로 표시되어 있죠. 이것도 아주 세심한 배려입니다. 자, 그 옆에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파일의 특성을 나타내 줍니다. L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빅타임이라고 하는 파일과 그 밑에 있는 explosive라는 파일과 그 다음에 learn이라고 하는 파일을 복사하기 위해서 선택해 봅시다. L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선택하는 것은 원하는 파일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선택이 되죠. 해봅시다. 스페이스바.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가죠. 자, explosive도 스페이스바. 그런데 나는 이 파일은 너무 파일이 커서 선택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한번 선택된 파일을 다시 선택 안 하겠다로 해주는 거는 다시 그 자리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옆에 깜빡깜빡하는 것이 없어지죠. 선택이 안 됐다는 거죠. 자, 다시 선택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봅니다. 우리 아까 런이라는 파일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스페이스바. 자,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파일을 한꺼번에 복사해 주는 것은 도스에서는 아마 힘들걸요. 그리고 하려면은 3번 해야죠. 자, 이제 선택이 됐으니까 원본 파일이 선택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 파일을 복사해 봅시다. 어디에다 복사를 할까요? A 드라이브에 복사합시다. 그러면 복사 명령어 들어가야 되겠죠. 복사 뭐요? alternate C 눌러볼까요? 자, 화면 상단에 copy to 어디에다 할 것이냐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또 밑에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 C 드라이브 하고 하는 드라이브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A 드라이브에 우리 아까 한다고 했으니까 A 드라이브 엔터. 자, 그러면 A 드라이브에도 부 디렉토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런 표시가 나타나죠. A 드라이브 부 디렉토리 없으니까 루트 디렉토리에 그냥 합시다. 엔터. 지금 파일이 복사되고 있는 것이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화면 하단을 보시면은 자, 아무 키나 눌러주면 다시 L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죠. 깜빡깜빡합니다. 아무 키나 눌러봅시다. 아직도 선택이 되어 있네요. 깜빡깜빡거리는 걸 보면은 이렇게 화면에 여러 개의 파일이 선택되어 있을 때 갖다 놓고 스페이스, 갖다 놓고 스페이스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까 배웠던 unselect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을 보시니까 unselect는 U로 되어 있네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alternate 누르시고 alternate U. 어떻습니까? 화면에 아까 깜빡깜빡하고 선택되어져 있던 BigTime Expressive Learn이라는 파일이 선택이 다 취소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선택할 때는 스페이스바, 다시 선택을 없앨 때는 그 자리에 넣고 다시 스페이스바.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된 것을 한꺼번에 지우고 싶을 때는 unselect, 즉 alter U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A 드라이브에 금방 복사를 했으니까 이제 한번 가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화살표로 가봅시다. A 드라이브 선택합니다. 엔터. 자동으로 A 드라이브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죠. 아까는 A 드라이브의 내용이 한 줄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좀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파일이 2줄로 나타나져 있죠. BigTime Expressive Learn하고 나타나져 있네요. 자, 이번에는 A 드라이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요. 지금 A 드라이브에 BigTime하고 Learn하고 Expressive가 있는데 여기서 BigTime이라는 프로그램 한번 없애봅시다. A 드라이브에 쓸데없는 파일을 없애고 싶을 때 A 드라이브뿐만 아니라 디스크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없애고 싶을 때에는 delete 명령을 사용하면 되겠고 delete 명령을 사용할 때에도 일단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지우겠다 alternate D 해주시면 되죠. 자, 원하는 파일을 갖다 놓고요. 선택해 봅시다. 선택은 스페이스바로 한다 그랬죠. 스페이스바. 여러 개를 동시에 지우고 싶으실 때에는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2개를 선택을 해 놓으시고 자, 지우러 갑시다. Alt D. 그랬더니 파일을 지우든가 어떻게 하든 이 컴퓨터에서 지우는 거에 대한 것은 한번 물어봐요. 뭐라고요? 너 2개 지우겠다고 했는데 정말 지워도 되겠습니까? 도스에서 DL 별표점 별표했던 거 생각나시죠? 여기에서 Y라는 것이 대문자로 적혀 있고 N이라는 것이 소문자로 적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략을 하면 Y, 즉 대문자 기본값 Y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워봅시다. Y. 그랬더니 정말 지우네요. 그리고 또 화면 하단에 보니까 아무키나 눌러주면 L이라는 프로그램은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무키나 눌러보죠. 화면에 A 드라이브에 format과 BigTime이라는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즉 delete, 삭제되고 다시 디렉토리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C 드라이브로 가서 화살표를 이용해서 C 드라이브를 다시 한번 선택해 봅시다. 엔터. 화면에 C 드라이브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자, C 드라이브 중에 확장자 COM으로 끝나는 파일들만 보고 싶다 하는 경우 있죠. 우리 도스에서 와일드카드 사용했던 거 생각나실 거예요. 여기서는 그 기능이 필터 기능입니다. F, Alt F를 사용하시면 가능하죠. Alt F. 화면 중앙에 네가 보고 싶은 파일은 어떤 것들이냐 하고 와일드카드가 보여지죠.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별표점 별표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는 확장자가 COM인 것을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백스페이스로 지우시고요. COM 지정해 두시고 엔터 눌러주시면은 화면에 C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COM이라고 하는 파일들만 걸러져서 보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확장자가 EXE인 것만 한번 보도록 하죠. Alt F. 지금 기본적으로 COM이다. 여기서 엔터 눌러주면 그대로 입력이 되겠죠. 이런 걸 우리 accept 한다 그런 얘기를 쓰죠. 자, 지워보고요. EXE 엔터. 지금 화면 밑에 그 전에 나와 있던 COM이라는 거 볼 수 있죠. 확인하시고 자, 이제 변형이 됩니다. EXE들만 화면에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도스 명령어에서 와일드카드 사용했던 방법.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명령인 Alt M, 즉 move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move 명령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원본을 그 원본에서 다른 복사본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원본을 지우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B 드라이브에 들어가져 있는 이제 move 명령을 하기 위해서 B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파일 중 하나를 C 드라이브 E 유틸리티 디렉토리로 이동시켜 봅시다. B 드라이브 선택을 해야 되겠죠? 화면에 B 드라이브의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아까 sbshwp라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선택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합니까? 스페이스바. 여러 개를 들 수도 있겠죠. 자, 화면 상단을 한번 볼게요. 우리 파일이 하나 선택을 됐더니 화면 상단에 하나의 파일이 선택됐어요 라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하나 더 한번 해봅시다. 지워버리면 되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화면 위에 두 개의 파일이 선택됐습니다 라는 것이 또 나타나죠. 그리고 그 선택된 파일에 누적된 값, 용량을 더한 값이 거기 표시가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복사나 무브를 해줄 때 그 목적지, 즉 복사되는 곳 내지는 이동이 되는 곳에 용량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PC Tools 1 EXE라는 파일은 우리 선택 다시 취소해 볼까요? 스페이스바. 다시 화면 상단에 하나의 파일이라고 표시가 다시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용량도 거기서 빼졌죠. 자, sbshwp라는 파일을 B 드라이브에서 C 드라이브로 복사를 해서 다시 B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은 지우는 과정 move 해봅시다. move는 Alt M이죠. 선택이 됐으니까 Alt M. 어느 드라이브에? C 드라이브에 어느 디렉토리에 도스 편에서 트리 해당되는 화면하고 비슷한 그런 도표가 나타났죠. UTL 엔터. 그러니까 뭐라고 나타나냐면 화면에 sbshwp라고 하는 파일이 C 드라이브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표시가 나타나고 그 파일을 원본에서 지우겠다. 지우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죠. Yes, 지웁시다.
원본이 지워졌다는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나고 아무 키나 눌러주시면은 L이라는 프로그램은 다시 돌아가죠. 한번 엔터키 눌러주시면 아무 키나 눌러지는 거니까 다시 L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갑시다. 엔터. 자, 지금 B 드라이브의 것이 보여지고 있죠. B 드라이브에 아까 이 자리에 SBS HWP라는 거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죠. 무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브된 것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디요? 아까 C 드라이브로 가봅시다. C 드라이브 엔터. C 드라이브 저 오른쪽을 보시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BS HWP라는 파일 이동이 되어 있습니까? move 명령입니다. 자, 이번에는 rename 명령, alter R에 해당되는 rename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도스에서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스펠링이 잘못됐을 때 rename이라는 명령을 써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선택된 파일의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 내용은 그대로 놔두고요. 또 자리도 그대로 놔두고 이름만 바꾸고 싶을 때 rename 명령을 쓰죠. 자, SBS를 KBS HWP라는 파일 이름으로 한번 rename 이름을 바꿔봅시다. rename이라는 명령어는 하나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변경하고자 하는 파일 이름에다가 먼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Ctrl R. 자, 그러면 이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겠느냐라는 것이 나타났죠. 자, 우리 아까 KBS로 바꾼다 그랬죠. S를 지우고 딜리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주시고 K. 자, 엔터 한번 눌러봅시다. KBS HWP 변경됐다라고 하는 표시가 일단 색깔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파일 이름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 사용했던 부 디렉토리라고 하는 서브 디렉토리의 이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렉토리를 변경해주는 명령어, 즉 change 디렉토리라고 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hange 디렉토리는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Alt H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축키 Alt H 사용해 주시는 거.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Alt H. 어느 드라이브의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겠느냐? C 드라이브 엔터. 자, C 드라이브의 경로명들이 쭉 그래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 중에서 이거 한번 옮겨볼까요? 도스에서 만약에 이 디렉토리로 옮기려면은 경로명을 하나 지정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디렉토리 안으로 차근차근 들어가 주시는 방법을 써야 될 거예요. 하지만 Alt H 기능은 화면에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도표로 되어져 있고 또 한꺼번에 그 디렉토리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이동해 봅시다. 한꺼번에 C 드라이브에 HWP20에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에 CONT, 즉 컨티라는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엔터. 자, 화면 중앙에 보시면 C 드라이브의 HWP20의 데이터 디렉토리 안에 컨티라는 디렉토리 안의 내용을 보여준다라고 나와 있죠. 예. Alt H라고 하는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렉토리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시 루트 디렉토리로 다시 직접 한번 가봅시다. Alt H 디렉토리를 변경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 어디로? 루트 디렉토리로. 자, 커서를 이동하셔서 C 드라이브 루트 디렉토리 엔터.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하시죠? 이처럼 L이라는 프로그램, 즉 리스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명령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지루하고 좀 불편하고 그리고 어려웠던 도스 명령어들이 이 L 프로그램,
L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사용하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아주 쉽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L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 중에서, 그리고 또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 중에서 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인 V3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A 드라이브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도 한번 해보고, 또 있다면은 그 바이러스를 퇴치해주는 프로그램 V3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V3 엔터. 화면 밑에 V3 하고 나타나죠. 여기 뒤에 우리 포맷처럼 A 컬런 드라이브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자, 그러면 백신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A 드라이브를 넣어라 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자, 엔터 한번 눌러봅시다.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엔터. A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파일 하나를 모두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은 감염이 되지 않았다라는 표시가 나타나죠. 또 다른 체크가 할 경우에는 yes, no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빠져나갈까요? no, enter.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아주 많이 쓰고 있는데 수시로 이 하드디스크를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통신을 통해서 아니면 디스크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수시로 체크를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하드디스크 한번 체크해 봅시다. 아까 했던 명령어 그대로 부릅시다. F3, 도스의 F3는 바로 앞에 명령을 그대로 부르는 거라 그랬죠. C 드라이브, C 컬런. 하드디스크를 지정하시고 엔터. 하드디스크의 내용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두 체크합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서브 디렉토리의 모든 내용들을 다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그 파일들에는 바이러스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유틸리티 프로그램들 중에서 파일의 크기를 줄어들게 하는, 다른 얘기로 파일을 압축시켜주는 그런 명령어들의 파일을 압축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공이 되는 유틸리티에는 파일을 압축해주는 프로그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ARJEX이라는 프로그램, 또 하나는 LHA라고 하는 프로그램, 또 하나는 PKZIP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요거와 짝지어서 PKUnzip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파일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는 압축하는 거고요. 하나는 해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들의 사용법들은 여러분들 제공되는 교재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LHA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선택하기 위해서 엔터를 눌러보죠. LHA의 사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슬러시 물음표를 치고 엔터를 칩니다. 보편적으로 도움말이 필요할 경우에는 슬러시 물음표를 사용해서 그 명령어의 도움말을 보는 것이 요즘은 아주 상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터. 아주 복잡하게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커맨드라고 되어 있는 곳에 A, 커맨드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칸에 X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줘야 되는 것은 A와 X입니다. A는 파일을 압축해라 라는 명령이에요. X는 압축된 파일을 다시 해제해라. 그래서 파일 형태로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한번 LHA의 명령어를 실행해 봅시다. 현재 프롬프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C 드라이브에 util이라고 하는 서브 디렉토리, 즉 부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데이터라고 하는 파일 이름으로 한번 압축시켜 보죠.
먼저 명령을 줘야 되겠죠. 압축해라. LHA. 화면 상단에 도움말에서 나타나듯이 한 칸 띄고 압축하라는 명령이 우리 아까 어떤 걸 알았습니까? A라고 그랬죠. A. 한 칸 띄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디렉토리에 모든 파일을 압축해서 넣을 파일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죠. 데이터, 엔터. 이렇게 되면 현재 util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이 지금 현재 압축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압축이 되어서 data.lgh라고 하는 확장자를 갖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이 됩니다. 이렇게 압축된 파일은 실질적으로 용량의 합계를 낸 것의 4분의 1 정도밖에는 되질 않죠. dir 한번 볼까요? dir이라는 명령을 우리 앞에서 l이라는 명령으로 해봤으니까 l로 한번 봅시다. 배운 명령어는 자주자주 써야 되겠죠. l. 화면 하단을 보시면 util이라고 하는 이 부디렉토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이트수가 나타나는데 이 바이트수는 우리 아까 데이터라고 하는 그 파일 509kb가 포함된 바이트수입니다. 그리고 파일 형태에 따라서 압축되는 퍼센테이지들이 화면 앞에서 보여졌었죠. V3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100%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51%, 25%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축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 파일 앞에서 압축된 이 데이터 LGH라고 하는 파일을 다른 디스크에다가 복사를 해주신다든가 해주시면은 디스크 3장, 4장, 5장의 데이터가 파일 하나로 복사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를 이동한다든가 아니면 통신을 통해서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파일을 전송받거나 내지는 전송을 할 경우에 파일의 크기가 아주 많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아주 경제적으로 그리고 전화요금이라든가 통신 사용료를 줄이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가 압축된 파일을 만약에 드라이브 A에 있는 디스크에다가 해제를 해주고 싶을 때 우리가 LHA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띄고 해제해 주십시오. 그런데 데이터라고 하는 압축된 파일을 A 드라이브에다가 해제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해주시면 그 해제되는 것이 A 드라이브에 해제가 됩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표시가 될 거예요. 이처럼 압축된 데이터들은 요즘 응용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래픽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디스크 한두 장 가지고는 안 되죠. 5장, 10장의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크기들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용 프로그램들을 아예 메이커에서 압축된 형태로 파일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압축된 파일의 형태는 LHA나 그 다음에 PKGB나 아니면 ARJ라고 하는 그런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LHA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제를 할 때에는 LHAX 압축 파일 드라이브명 지정하셔서 해제를 해주시면 아주 편리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 드라이브에 압축된 파일이 해제가 됐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확실히 됐는지 dir 잠깐 띄고 A 드라이브 엔터. A 드라이브에 우리가 유틸리티 디렉토리에 있던 파일들이 전부 이쪽에 풀려져서 들어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래픽 파일을 화면에 볼 수 있는 VPIC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VPIC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확장자, 지금 바로 밑에 보이는 PCX, BMP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그래픽 파일을 화면에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자, VPIC 프로그램을 실행해 봅시다. VPIC에 놓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실행이 되죠. 엔터. 화면이 나타났을 때 더 이상의 옵션이 없으니까 다시 엔터 한번 눌러봅시다. 엔터.
화면에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픽 파일들만 잡아줬어요. 그쵸? 여기서 PCX라고 하는 확장자는 우리가 페인트 브러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그래픽 프로그램이고, BMP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윈도우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진 그래픽 프로그램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드래곤, 용이 나올 것 같아요. 엔터. 우리 손으로 그리기에도 굉장히 힘든 그런 환상적인 용이 화면에 나타났죠. 이런 것은 그래픽에서도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런 그래픽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그래픽들을 한번 봅시다. 이제 음악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음악 프로그램은 D 드라이브에 IMPlay라고 하는 곳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L1 프로그램에서 한번 실행해보죠. D 엔터. 드라이브 지정하시고 IMPlay 엔터. 서브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셔서 파일이 아주 많이 들어있죠. 이 많이 들어있는 프로그램 중에 실행 가능한 파일 IMPlay 엔터 눌러줍니다. 엔터. 이 화면이 IMPlay의 초기 화면입니다. 자,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F1을 눌러서 도움말을 한번 봅시다. F1. 여러분들이 한번 쭉 훑어보시면 여러분들 쓰시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우선 맨 앞에 나와 있는 Alt V와 Alt P, 즉 노래를 골라서 그 노래가 되는 도중 악보를 보는 그런 키 두 가지만 눈여겨봐 줍시다. ESC키를 눌러서 일단 기초 화면으로 돌아가죠. 이제 Alt P로 노래를 한번 골라봅시다. Alt P, 파일 이름 엔터. 많이 들어있는 이 파일들 곡목 중에서 엔드키를 눌러주시면 맨 마지막으로 돌아가죠. 그 중에서 우리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여명의 눈동자의 주제곡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컴퓨터에서 이 정도로 음악을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됐을 거예요. 제가 지금 금방 볼륨을 한번 줄여봤습니다. 볼륨 줄이는 것,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를 해보시고, 우리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음악의 악보도 같이 볼 수가 있지요. 우리 아까 도움말에서 봤던 Alt V를 사용해보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음악 프로그램들은 컴퓨터에 이미 사운드 카드라고 하는 음악 전용 카드가 확장 슬롯에 꽂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중에서 옥소리라든가 하는 그런 카드들 말이죠. 지금 스페이스바로 듣고 있었던 음악을 중지했습니다. 또 다른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Alt P, 엔터. 우리 여러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팝송의 명곡이라고 하는 Yesterday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Yesterday라고 하는 음악이 지금 나오고 있고 옆에 Alt V로 우리가 악보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 보시면은 화살표가 하나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화살표는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이용하셔서 모든 동작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마우스 한번 움직여 볼까요? 자, 속도를 조절하고 싶을 때 좀 늦어졌죠? 좀 더 빨리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이동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바로 음악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IMPlay라는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을 끝내보도록 하죠. Alternate X.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컴퓨터에는 통신용 모뎀이 장착되어져 있어야 하고 또 이 모뎀은 전화선이 모뎀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컴퓨터 통신 전용 프로그램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컴퓨터 통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야기 프로그램은 스토리라고 하는 부디렉토리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엔터. 이야기에 관련된, 즉 통신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네요.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통신을 하기 위한 컴퓨터와 이야기 프로그램의 환경을 맞추어주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통신에 사용이 되는 컴퓨터와 프로그램의 환경을 잘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그 맞추어 주는 프로그램이 바람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바람잡이가 바람을 잡아야 잘 팔리는 것처럼 바람 프로그램에 들어있죠. 바람 프로그램의 실행을 해봅시다. 바람, 엔터. 실행하겠습니다. 엔터. 바람이라는 프로그램은 첫 번째 그래픽 카드를 선택하게 되어 있죠. 요즘 보통 칼라 모니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VGA 칼라 모니터를 선택하겠습니다. 엔터. 여기에 커다란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죠. 파일, 바꿈, 색깔. 이 다른 것들에 대한 설명들은 교재를 참조를 해주시고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주는 사용 포트와 전송 속도만 알아보도록 하죠. 사용 포트, 즉 모뎀을 어디를 통해서 쓰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은 커저가 COM2에 있네요. 이것을 커저를 이동해서 마우스를 쓰는 경우와 쓰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변경할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커저가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의 것을 그대로 선택하시면 아마 쓰시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엔터. 전송 속도도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모뎀 속도에 따라서 9600, 2400을 쓰는데 옛날에 구입하신 분들은 2400을 많이 쓰시고 요즘 구입하시는 분들은 9600을 많이 쓰고 있죠. 저는 옛날에 구입했어요. 2400이요. 엔터. 이렇게 커저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그 컴퓨터에 맞게끔 환경이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기본 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을 시켜줘야 되겠지요. 파일 메뉴 맨 밑에 보시면은 저장하기, 즉 지금 금방 수정했던 내용을 디스크에 저장하겠다는 뜻이고 지금 금방 수정한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그 전 상태로 나가겠다 했을 때는 하지 말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그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지 말기 해놓으시고 엔터 합시다.
이제 환경 설정을 해주는 바람이라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 프로그램인 I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I 엔터. 자, 이야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습니다.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고 마우스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화면 하단을 볼까요?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영문을 쓰고 있다라는 뜻이고 이 영문과 한글을 선택해 주는 것은 Shift 스페이스 바로 해주고 있죠. 우리 아래 한글에서도 많이 사용해 봤던 키입니다. 뒤에 2라고 적혀 있는 것은 2벌씩을 표시하죠. F1 도움말이 있죠. 그리고 KS5601 완성형 한글을 쓰고 있다는 표시고요. 우리가 바람 프로그램에서 선택했던 그런 전송 속도, 페리티 이런 것들이 거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2400, 넌, 8비트 이런 식으로 화면의 내용을 저장하겠다 또는 내지는 저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표시로 해주고 있는 갈무리. 이제 통신 전용 프로그램인 이야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보죠. 이야기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려면 먼저 메뉴를 불러봐야 되는데 이 메뉴는 F10으로 부릅니다. 하나의 기능을 선택하고 싶을 때에는 그 기능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엔터를 치셔도 좋겠고 바로 옆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 키를 직접 치셔도 되겠습니다. 메뉴가 없을 경우의 얘기죠. 자, 이 메뉴에서는 사용 설명서와 맨 밑에 나와 있는 끝내기 메뉴 눈여겨 봐주십시오. Alt X죠. 그러면 사용 설명서를 한번 볼까요? 여기다 놓고 엔터를 치셔도 좋겠고 F1을 직접 누르셔도 좋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보여졌죠? ESC키로 취소해주죠. 자, 서리철 메뉴. 파일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수기능 봅시다. 우리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연결된 전화선에 전화를 직접 걸어줘야 되겠죠. 전화 걸기요. 전화 끊기. 어떤 경우에 영문이라든가 한글의 글자 모양을 바꾸고 싶을 때 전환. 한글의 종류가 틀렸다든가 한자에 대한 내용을 지정하고 싶을 때 한글 메뉴. 자동으로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어떤 내용을 실행을 해줄 수 있는 자동 메뉴. 자,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번 걸어봅시다. 직접 단축키인 Alt D를 직접 쳐주셔도 좋겠고 전화 걸기 메뉴를 선택하셔도 좋겠습니다. 엔터. 여러 개의 통신망이 들어있습니다. 이 통신 전화번호 중에서 우리는 하이텔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메뉴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하시고 우리는 하이텔에다 놓으시고요. 스페이스바로 선택을 해주죠. 원하는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바로 원하는 전화번호를 선택할 수가 있죠. 없어질 때에는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하이텔 전화 한번 걸어볼까요? 엔터. 전화가 연결이 되면은 팩시밀리와 같은 소리가 나타나면서 전화가 연결이 됐다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많이 사용하는 시간을 피해서 우리가 전화를 걸면 바로 전화가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고 나면은 이런 초기 화면이 떨어집니다. 이런 화면에서 이제 통신을 끝내고 싶을 때에는 Q,
종료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정말 하이텔을 접속을 해봅시다. 그러려면 1번, 화면에 나타나 있는 1번 하이텔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 자, 이제 통신망이 정말 연결이 됐네요. 연결이 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기본 메뉴가 나타납니다. 엔터를 쳐서 입력이 되면은 화면에 공지사항이 나타납니다. 이 공지사항에서 다시 엔터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하이텔 공지사항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맨 밑에 보시면은 하이텔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신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용자 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채널 1이라고 하는 이용자 번호를 등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채널 1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해당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입력번호는 별표로 표시되므로 여러분들이 입력번호를 볼 수 없게 되어 있죠. 저희 거예요. 자, 그러면 접속이 되고 엔터를 다시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떨어집니다. 이 화면이 하이텔의 초기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생활에 관한 내용들도 여기서 들어있고요. 또 신문을 굳이 보지 않아도 일간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2번 일간종합지에서 볼 수 있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43번 사랑방도 있고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 사용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51번 편지 읽기 쓰기도 있습니다. 증권회사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들 컴퓨터만 있으면 증권 시세를 그 자리에서 알 수 있는 71번 증권도 있고요. 지금 도대체 어느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시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71번 부동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문화생활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아주 많이, 글쎄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할 정도로 아주 많은 데이터들이 속속 들어 있습니다. 하이텔의 접속을 끝내기 위해서는 X를 눌러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많은 정보를 지정해 둘 수 있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셔서 집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그때그때 알아보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셨던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아마 여러분들이 도스를 사용하시는데 좀 불편하시고 또 힘들었던 부분들을 아마 많이 커버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컴퓨터를 통해서 통신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아마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워드 프로세서, 문서를 작성해주는 주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계산 전용 프로그램인 로터스, 그리고 또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데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들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비디오 테이프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 책자,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개인용 프로그램들이 아마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